네, 송드로나 채널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1인 비행 그리고 1인 촬영, 그러니까 혼자 1인 비행 촬영 시의 유의사항, 첫 번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비행하고 또 효율적인 촬영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 유의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네. 그래서 먼저 지오 펜싱, 지오 펜싱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오 펜싱이면 지오가 땅이죠. 그래서 땅에 펜스를 친다 이런 말입니다. 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동물원에 가보면 그 큰 동물원에 가보면 뭐 공작이나 뭐 이런 잘 날아다니는 잘 날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죠. 닭보다 잘 나르는 것들 보면 새 장을 해놨는데 둥그렇게 원통형으로 된 새장들 그 안에 비교적 큰 새장 안에 새가 갇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오 펜싱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드론을 중심으로 해서 지오 펜싱, 예, 이 드론을 중심으로 해서 원통형의, 깡통 모양의 원통형의 지오 펜싱을 설치하는 것, 펜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가상의 펜스. 그게 바로 지오 펜싱입니다. 자, 촬영에 집중하게 되면 내 드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놓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어디까지 내 드론이 가 있는지 놓치게 돼요. 그리고 또 속도가 빠른 물체를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너무 멀리까지 날아가요. 그리고 화면만 보고 드론을 날리다 보면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 펜싱을 설치하는 것이죠. 예. 자, 시계 범위 이상으로 저번에 뭐 시정이나 시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시계 범위 이상으로 비행할 경우에는 추락이 위험이 있어요. 내가 그냥 막 날리다 보니까 열심히 사진도 찍고 영상도 촬영하다 보니까 시계 범위를 넘어섰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러면 신호가 끊기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정 범위 이상 비행하지 못하도록 가상 공간을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자, 가상 공간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원통형으로, 원통형으로 가상 공간을 설치해 놓고 이 원통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오 펜싱입니다. 자, 이 지오 펜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지금 드론이 있죠. 그래서 먼저 이 원통형에서 원이 있죠. 원의 중심, 이 중심에 드론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서 드론을 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켜고 여기서 시동을 켜서 이륙을 하게 되면 이 점이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으로부터 수평거리 어디까지 몇 미터까지 갈 수 있고 또 높이 수직거리 몇 미터까지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오 펜싱입니다. 자, 이러한 그 지오 펜싱은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우리가 지오 펜싱을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위에 먼저 비기너 모드를 보게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드론 날개 모양 있는 곳을 누르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죠. 이러한 화면보다 더 심도 있게 하려면 어드밴스드 여기를 누르게 되는데 기초적인 화면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조종기 세팅,
그 GPS 그리고 GPS 끄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리턴 투 홈이 나오죠. 리턴 투 홈을 50m로 설정해 놓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지오 펜싱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플라이트 리스트릭션이죠. 비행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비기너 모드, 초심자 모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30m, 레디어스니까 이제 30m 반경이죠. 반지름 R이잖아요. 레디어스가 반지름 R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30m 반경 홈 포인트. 자, 여기가 바로 홈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이 점선 밑에 있는 반경 30m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비기너 모드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원통형이라고 했는데 반경 30m만 설정해 놨죠. 높이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비기너 모드에서는 높이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 반경,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나가는 이 반경만 우리가 설정하지 높이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어디서 설정하냐면 flight altitude가 있죠. altitude가 고도죠. maximum flight altitude, 최고 한도 높이로 몇 미터까지 할 것인가. 그래서 120m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비기너 모드를 활성화 시켰어요. 그러면 만약에 비기너 모드를 활성화 시켰으면 여기는 이 반경이 30m고 그 다음에 높이를 지금 120m로 했기 때문에 이 높이는 120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기너 모드를 이렇게 껐어요. 지금 꺼 있죠. 그렇게 되면 이 30m는 유효하지 않죠. 그러면 어디까지 나갈 수 있다고요? 맥시멈 플라이트 디스턴스죠. 이 홈으로부터 어디까지 얼마나 멀리 나갈 수 있느냐. 이게 반경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30m로 놓았다 하는 게 지금 비기너 모드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기종마다 약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저기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 버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500m로 돼 있다고 여기 500m로 놓고 날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허용 한도가 150m죠. 150m까지 우리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m가 어떻게 150m죠? 자, 앞에 화면으로 가볼게요. 이를테면 여기에서 이 다리 교각, 다리까지 150m 범위에 있습니다. 이 다리가 이 홈포인트에서 150m 범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 150m에서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이 교각, 이 다리의 이 꼭대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쟀더니 이 다리 꼭대기의 높이까지가 200m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홈포인트로부터 200m, 가장 가까운 150m 이내에 가장 높은 곳이 지금 200m죠. 200m 더하기 150m. 그래서 이 홈포인트로부터 350m까지 날 수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그래서 여기에 350이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여기를 350으로 놓고 날리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를 350으로 놓고 날리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날리고 있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여기가 100 이하가 되게 날려야 될 수도 있고 방금처럼 350으로 놓고 날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오 펜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오 펜싱 다음으로 인터벌 샷 또는 타임드 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체마다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죠. 인터벌이라고 하면 중간에 인터벌 휴지 기간을 두고 샷을 한다는 의미이고
타임드 샷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이머라고 하잖아요. 타이머에 맞춰서 샷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개는 똑같은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터벌 샷이나 또는 타임드 샷 똑같은 말입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인터벌 샷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타임드 샷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스틸 사진을 찍을 때, 그러니까 정지된 화면을 찍을 때 그때 필요한 기능이죠. 우리가 카메라 기능에 그런 게 있죠. 여럿이 단체 사진 찍을 때 삼각대에 놓고 타이머샷 그걸 누르게 되면 몇 초 후에 찍게 되죠. 그런 것과 비슷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2초, 3초, 5초, 7초, 10초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3초, 5초, 7초로만 되어 있는 그러한 기체도 있고요. 또 뭐 2초, 3초, 5초, 7초, 10초, 뭐 15초, 20초 이렇게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기체도 있습니다. 예, 자,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쪽에 있는 이 화면을 누르게 되면 카메라 세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카메라 세팅 맨 오른쪽 여기 붉은 그 화살표를 거는 곳 이쪽이 바로 카메라 세팅입니다.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인터벌 샷 또는 타임드 샷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카메라 세팅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앞에는 당연히 조리개 값이죠. F값을 조정하는 것이고 기체에 따라서 이런 F값을 조정할 수 있는 기체가 있고 조정할 수 없는 기체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2.8로 되어 있는 기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런 조리개 부분은 뒤에서 시간이 될 때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이 카메라 부분이 활성화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여기 포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포토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러한 포토 밑에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싱글샷은 당연히 하나만 찍는 거죠. 그리고 멀티플 누르게 되면 다다다다닥 하고 찍히는 거죠. 뭐 A, B는 다음에 다시 이제 시간이 될 때 알아보기로 하고요. 타임드 샷이라고 여기는 돼 있죠. 인터벌 샷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이렇게 타임드 샷으로 되기로 돼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타이머 샷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 2초 간격으로 이렇게 찍힌다 이런 말이죠. 여기 2초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3초 간격으로 찍힌다 이런 말이죠. 5초 간격으로 찍힌다, 7초 간격으로 찍힌다, 10초 간격으로 찍힌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기체의 기종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플리케이션 버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기종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누르게 되면 멀티플하고 뭐 거의 유사하죠. 그런데 이 멀티플은 누르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찍히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부감 촬영을 하게 되면 부감 촬영이라고 하는 건 버드 아이 촬영이죠. 120m, 150m 정도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면 움직입니다. 기체가 움직이는데 2초 뒤에 촬영을 하나 2초 전에 촬영을 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3초 뒤에 촬영하는 것도 거의 차이 없어요. 이제 10초쯤 되면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는 느껴지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임드 샷은 누르게 되면 2초 뒤에 찍히고 또 3초 뒤에 다시 또 찍히고 이러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 내가 어떻게 촬영을 할 것인가,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서 촬영을 할 것인가 또는 낮은 고도에서 촬영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타임드 샷은 우리가 설정을 그때그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벌 샷 중에 내가 좋은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못 찍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또 누르면 됩니다. 셔터를 누르면 얼마든지 촬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타임드 샷 또는 인터벌 샷을 활성화 시켜 놓고 언제든지 또 이동 중에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우리가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또는 이제 정지 화면을 촬영하는 시간이 되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또 촬영을 하면서 직접 타임드 샷 또는 인터벌 샷을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드 샷 또는 인터벌 샷의 예들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초, 10초 보기에는 10초나 15초, 20초 정도의 타임드 샷 또는 인터벌 샷을 찍어서 나중에 이 샷들을 이어붙이면 이렇게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타임드 샷 또는 인터벌 샷입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짧은 시간에 여기에서도 멀티플 샷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타임드 샷도 이거를 초거리를 짧게 하면 계속 찍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컷을 촬영을 하게 되거나 또는 동영상을 촬영 시 마이크로 SD 카드의 속도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마이크로 여기 글자가 좀 잘렸네요. 마이자가 잘렸네요. 마이크로 SD 카드의 속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는 자, 내가 이런 기성품을 사용하지 않고 좀 큰 드론에 내 카메라를 장착한다 하면 마이크로 SD보다는 그냥 일반 SD 카드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마이크로 또는 그냥 SD 카드의 속도가 매우 중요하죠. 옆에 이렇게 마이크로 SD 또는 그냥 SD 카드에 이런 기호와 숫자를 같이 변기에서 넣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비디오 촬영을 먼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미니멈 연속적으로 쓰기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화질의 사진을 스틸 사진을 촬영할 때도 우리가 미니멈이 아니고 맥시멈으로 봤을 때는 95, 100 정도 초당 95나 100 정도의 쓰기 속도가 나오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찍는 것처럼 그런 사진이 아니고 공중에서 높이 찍기 때문에 굉장한 스피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간 초당 10MB 또는 30MB 정도 이 수준에 있으면 미니멈입니다. 맥시멈이 아니고 미니멈 이 정도에 있으면 웬만한 스틸 사진은 우리가 공중에서 부감 촬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속도면 바로 4K 비디오를 찍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삼성 마이크로 SD 카드를 보게 되면 에버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U자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3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초당 30MB 최저 속도가. 그러니 이거는 일반적으로 속도가 초당 100MB 이상 나오는 그러한 SD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SD 카드를 쓰게 되면 4K 비디오를 찍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4K가 나오는 TV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니터, 컴퓨터 쓰는 모니터에서도 4K 비디오를 볼 수 있는 그런 풀
4K가 나오는 모니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면 일반인이 드론으로 촬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우리가 드론을 사게 되면 같이 제공되는 그런 마이크로 SD 카드입니다. 여기는 C자1으로 되어 있고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앞서 봤던 삼성 SD 카드보다는 한 단계 등급이 낮은 거죠. 물론 4K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성능이 약간 부족하고, 자, FHD를 찍을 때 1080, 1080의 그러한 FHD를 찍을 때 아무래도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4K 영상을 찍는데 찍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매우 빠른 제품입니다. 여기 보면 U자 해놓고 3이 있고 또 V90가 써져 있죠. 90가 자, 소니에서 나온 제품이네요. 소니 카메라에 쓰는 건데, 자, V90 최고급 사양이죠. 8K 8K 비디오를 찍는데 무리가 없는 그러한 SD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으로 조각조각 쪼개가지고 이 프레임들을 저당 프레임이 굉장히 많게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각조각 쪼개가지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쓰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 속도가 보면 읽기나 쓰기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읽기는 초당 300MB, 쓰기는 299MB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SD 카드 중에서 상용화된 SD 카드 중에서 가장 빠른 이런 SD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저장 장치를 우리가 사용해야 원활히 우리가 촬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1인 촬영을 할 때 유의할 사항, 그래서 지오 펜싱과 인터벌 샷 또는 타임드 샷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